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합의 이슈,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최미근입니다. 지난 6월 26일 국내 굴지 자동차 회사 직원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남성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바로 쌍용자동차의 무급휴직자 임무창 씨인데요. 그의 신분은 분명 쌍용자동차의 직원이었지만 무급휴직으로 1년 6개월간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생활고를 못 이겨 10달 전 투신 자살했고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임 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딸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라도 쌍용자동차에 다시 복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무창 씨는 굉장히 성실한 노동자였고 또 집에서도 굉장히 자상한 아빠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심근경색 돌연사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무급 휴직자로서 지금까지 쌍용차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고요. 생활고 때문에 부인이 자기 집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해서 자살하는 그런 사고가 수많은 해직자와 가족 파탄을 불러온 쌍용자동차 사태. 혹자는 쌍용자동차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대량 해고 그 후 1년 6개월이 지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그 현장으로 경기도의회 고인정 의원과 찾아갑니다.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쌍용자동차 직원들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서 복직 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77일간의 파업과 대량 해고, 462명의 무급휴직.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소대수 리포터가 쌍용자동차 무급휴직 상태인 장영규 씨를 만났습니다. 정리해고 당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고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껴가지고 있는 조합원 장영규입니다. 파업 당시 현장에 계속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상황 좀 어땠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5년을 근무했거든요. 15년을 근무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길거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내가 왜 해고된지도 이유도 모르겠고 그때 상황은 완전히 전쟁을 방불케 했었고 안에 있는 조합원도 두려움에 떨었고 솔직히 바깥에 언론적으로 뭐 강성이다 그러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두려움이 가장 먼저 앞섰고 단지 하나 가족의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고 그때 일은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가슴 막 두근두근거려요. 솔직히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복직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고죠. 저도 한 2번 정도 이력서를 한번 내봤거든요. 해봤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쌍용자동차라는 그 이유만으로 안 받아주고 또 하나는 나이가 차가지고 안 돼요. 어디가 받아주는 거는 정말로 일용직, 막노동 그런 데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데가 자리도 없다 그러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표현하자 그러면은 죽고 싶다고 하는 생각도 솔직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처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 생활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들어갈 때까지요. 솔직히 단 하루를 근무를 해서라도요 들어가고 싶습니다. 단 하루라도 들어가서 쌍용자동차 직원이라는 그 이름 하나와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복직하고 싶다는 간절한 절규. 직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텐데요. 취재진은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는 권지영이라고 합니다. 한 공장 안에서 형 동생처럼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2646명을 해고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내가 아니면 너가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명단이 발표되고 나서는 이제 뭐 미안한 감도 있고 처음에는 막 그랬지만 점점 이 언론이나 정부에서 이 인원이 나가지 않으면 회사는 파산이다라고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니까 피해고자인 조합원들도 얘네가 안 나가면 나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갈등이 아주 굉장히 첨예하게 극에 달했어요. 그렇게 형제 같았던 동료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제가 10층에 살면 14층에는 산자의 와이프가 사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 같이 삼겹살 구워 먹고
놀고 부침개 해먹고 이랬던 사이인데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감정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서로 건강한 사람 관계를 다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이래서 정리해고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과정을 견뎌냈던 우리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형제같이 지내던 동료들끼리의 불화, 이웃들끼리도 등지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 장기간의 대량 해고는 가족과 이웃 간의 관계까지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해고자 가족들은 자신들의 일을 받들어 챙기기로 봐두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저희 조합원들이 쌍용차 직원들과 가족들이 내가 전에 다니던 좋은 직장에 다시 들어가겠다. 내 밥그릇만 챙기겠다.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지 마시고요. 이 싸움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 내 동생이 취업할 세상, 내 아이가 자라서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싸움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세상은 일하고 싶은 사람은 좋은 일자리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세상이어야지 되고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겨나서 네가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사회가 무책임하게 내버려두는 너희들은 떨어졌어, 나고자 이렇게 방치하는 사회에는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한켠에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경기도의회 고인정 의원. 잊혀져가는 쌍용 자동차 사태에 안타까움을 느낀 고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긴 그는 평택시의 해고자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 설립을 제안했고 또 만들어냈습니다. 경기도의회 고인정 의원입니다. 평택시에서는 쌍용차 해고자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있는 곳은 쌍용차 직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많이 살고 있는 이제 세교동 쪽에 그런 공부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창구가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쌍용차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그곳을 찾음으로 해서 어떤 낙인감 같은 거를 느끼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 파업 과정 속에서 상처 같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쌍용차 전용 센터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고인정 의원.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현재 무급휴직에 계신 분들이 전원 복직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고되신 분들 또는 이제 희망퇴직하신 분들이 2천여 분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직업을 갖지 못하시고 지금 1년 반 넘게 견디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취업 알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회사와 충분히 타협할 수 있도록 그런 창구를 만들어주는 일에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밖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형태로 도움을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좀 실질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바람 때문일까요? 얼마 전 저희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평택시가 쌍용자동차 휴직 근로자와 해직자들을 상대로 생활실태 조사뿐 아니라 맞춤형 교육 그리고 그들에게 하천 정비 같은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물론 평생을 보낸 일터로 돌아가 다시 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우선 해당 지자체가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고 조그만 실천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린 작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그 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을 품어 안을 때입니다. 경기도의회 고인정 의원과 함께한 현장 의정 포커스. 지금까지 현장 취재의 소대수, 제작과 진행의 최미근이었습니다. I can't wait to get home to you.